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곳에서 고발인 조사를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고소고 하나는 고발인데요.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이번 3월 5일에 있었던 사전투표 마지막 확진 선거인들에 대한 국민의 주권의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무나 무결하게 치러져야 할 이번 3구 대선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확진 선거인들이 본인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투표 참관인, 그러니까 감독관 앞에서 표를 받아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감독관 앞에서 투표함에 직접 넣어야 하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쓰레기 봉투, 종이 상자, 쇼핑백, 심지어는 땅바닥에 놓아뒀던 우리의 주권 투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했던 일반 국민들을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던 김세환 사무총장, 그리고 김세환 사무총장 선에서 사임을 함으로써 그 선에서 꼬리 자르긴지는 모르겠지만 뻔뻔하게 이번 6일 지방선거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노정희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하니 저희들은 오늘 이 고발 조사를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부실 선거다, 부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실도 계속 지속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확진 선거인에 있어서도, 투표에 있어서도 회의에서 전국 선관위 위원장들 대부분 부장판사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확진 선거인들에 대한 부실 선거가 우려된다 하여 문제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강행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면 충분히 다른 대책을 세우거나 보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묵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부장판사 이상으로 내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확진 선거인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선거 관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박찬일 사무차장, 그리고 선거정책실장, 김진대 선거정책실장, 그리고 김재원 선거국장, 그리고 김인수 선거 1과장, 류현정 선거 ICT 업무총괄팀장, 권영도,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와 투표를 담당하는 각종 책임자들을 모두 고소하는 그런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고소인들을 공전과 기록 변장 및 동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지 위조 및 증강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생각보다 빨리 고소인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원래는 고소인 조사가 한참 뒤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만큼 6일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경찰도 그에 따라서 바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 고소를 하게 된 계기는 춘천 지역에서 중자동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 고소인 이광현 씨가 투표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본투표날 강원 춘천시 중앙초등학교 소양동 제3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냈는데 그 신분증을 확인한 그 투표 사무원이 바로 또 다른 투표지, 본투표지를 바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현씨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현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춘천 선관위는 바로 이 강현씨를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강현씨가 투표를 용지를 받은 이유는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 여부가 기록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사전투표를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또 본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선거인 명부와 그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소인 이광현 씨는 이러한 부조리와 부정선거를 바로 그 고발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의 변작, 조작한 행위에 대해서 공전자 기록 변작 및 동행사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이제 고소를 합니다. 작년 그 5군데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4.15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 그리고 주민등록 시스템상의 명부가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통합선거인 명부에 1886년생, 1876년생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영등포 을의 경우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영등포 을에 1886년생이 있었습니다. 영등포 을에서만 100세 이상이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134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갑을 주민등록 시스템에 100세 이상은 몇 명이었느냐? 68명이었습니다. 영등포 갑을이 아닌 영등포 구 전체의 주민등록 시스템상에 100명 이상이 68명이었는데 영등포 을 선거인 명부에 100세 이상이 몇 명이 있었느냐? 134명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선거인 명부는 주민등록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통합선거인 명부는 주민등록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명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3구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3구 대선도 이광현 씨는 나이가 70세가 넘습니다. 이런 고령자의 경우에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지금 이 사전투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유도했다, 조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6.1 선거도 있고 다음 총선도 있고 향후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주권을 결정하는 가장 민주주의 꽃 선거에서 이러한 부정 선거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고소인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정말 한번 제대로 파주십시오. 이 엄청난 불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부정선거의 그 상황을 보고 정말 분노해서 지금 2년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부의장실에 있을 때 저한테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 대리인으로서 증거 보존 절차와 재검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도 제가 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관리위원을 해보면서 느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실태는 정말 엉망이었고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또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잘 살펴주시고 저희가 오늘 공연자 기록 변작 및 동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직선거법 중 투표지 위조 및 증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은평구 신사 1동 사전투표소에 있어서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 그것을 유튜브로 담아서 국민 여러분들에 대해 알렸습니다. 오늘 고소인, 고발인 조사에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으로 기표된 다른 투표지가 봉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한 선거 부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또 다른 제3지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투표지 4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으로. 다른 3명한테 내급된 이재명 기표된 투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표가 안 된 투표지를 각각 하는 3명이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또 하나의 2개의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총 4개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한 부실이 아닙니다. 확진자와 방호복을 쓴 투표 사무원이나 투표 관리관을 통해서 직접 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투표를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어딘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있기 전에 3구 대선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2군데의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임시사무소는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임시사무소가 몇 개가 설치되었느냐? 13개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뽑는 253명의 지역구 위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한 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182개의 임시사무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36개의 전용망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용망이 설치됐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그 임시사무소에 전산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전산 조작이 그대로 가할 수 있게끔 하고 중앙선관위와 임시사무소가 연결될 수 있고 거기를 해킹을 하면 제3의 전자시스템 조작도 가능하고 새로운 투표지 발급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까지 너무 과잉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우리가 봤던 3구 대선 개표 결과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송파 개표소와 강남 개표소를 다녀왔고요. 송파 개표소, 인천 개표소, 그 다음에 강릉 개표소 이 단순한 이 3군데에서만 누런 투표지가 수천 장에서 수만 장이 나왔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상 투표지는 백색 투표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선에서 개표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투표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백색 투표지가 아닌 누런 투표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또 다른 제3지에서 투표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이 주권을 유린한 결과가 3구 대선 그리고 4.15 총선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취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